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나는 솔로 이야기 좀 더 해보죠. 오늘은 영호씨, 정숙씨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영호씨랑 정숙씨랑 데이트를 했던 전 회차의 장면은 우리가 같이 봤죠. 거기서 정숙씨 입장에서 조금 오해할 만한, 좀 부정적인 해석을 하려고 의도하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말들이 있었죠. 그리고 영호씨랑 영숙씨 데이트를 보고 얘기를 좀 다시 해보자라고 했는데, 영호씨랑 영숙씨가 데이트를 잘했죠. 잘하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선택의 문제인데, 영호씨가 영숙씨와 예를 들어서 원래 아는 사이였고 두 사람이 사귈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누군가 물어봤다면, 사람의 사귈 가능성은 그 사람 마음에 달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정숙씨랑 사귀어도 가능성이 있지. 정숙씨랑 소개팅을 했다고 해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영호 씨가 정숙 씨랑 사귀느냐 영숙 씨랑 사귀느냐에 따라서 영호 씨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 그게 우리가 많은 연애에서 보여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연애를 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임을 경험하고 나의 다른 면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환승연애나 다른 프로를 봐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성장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혹은 나를 발견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근데 물론 어느 사람을 선택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확률적으로는 정숙 씨를 선택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이제 말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영숙 씨에게 느끼는 감정은 동생과 노는 느낌에 좀 가깝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생과 느끼는 감정이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안 생기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과 예를 들어서 이건 나는 솔로는 결혼을 염두에 둔 사람들이 나오는 거니까, 결혼을 해서 산다고 하면 내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배우자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많지만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림으로써 나는 전혀 다른 인간으로서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를 선택하는 거야. 그거는 내가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맞추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마치 달처럼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달의 한 면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만날 때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나의 면이 정해져 있어. 그게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돼. 이 사람한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절대 보일 수 없는 어떤 모습이 생기지.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런 사람과 못 만나. 내가 어떤 면만 보여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람. 혹은 내가 너무 자유롭고 업된 모습으로만 보여야 되는 게 내 그런 모습이 좋아서 사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모습이 너무 힘들어서 못 만나기도 하지. 이렇게 또 내가 업된 것으로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있다면 연인은 좀 휴식처를 바라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휴식처인 사람을 만나면 불안하고 이 사람이 진짜가 아닌 것 같아서 못 만나는 경우도 있지. 근데 물론 영호 씨는 어디에 가나 웬만큼 다 잘 맞추고 잘 어울리지. 무난한 사람이지. 외모가 워낙 이분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난한 사람, 그리고 그냥 좀 조용한 사람, 그리고 담백한 사람, 이런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외모가 마이너스는 절대 아닌데, 근데 이 외모 때문에 가려진 이 사람의 담백함, 소년 같음, 어디에나 맞추는 편안함, 이런 게 잘 안 드러나지. 왜냐면 이성 입장에서 영호 씨 앞에 가면 아무래도 약간 긴장하게 되거든. 근데 영숙 씨는 왜 긴장 안 했어? 영숙 씨는 영철 씨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숙 씨가 또 어느 정도 또 인기에 대해서 또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 보이고, 어쨌건 스스로가 말한 것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영호 씨 앞에서 긴장을 안 하고 리액션도 워낙 좋은 사람이고, 영숙 씨는. 근데 여기서는 어쨌건 단적으로 이렇게 두 사람이 비교가 됐지만, 이번에도 라이브를 하는데 영호 씨 같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어쨌건 정숙 씨와 영숙 씨 두 사람을 갖고 얘기해 볼 수도 있겠지. 일단 내가 정숙 씨 같은 사람이 되면 영호 씨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여기서도 드러났죠? 영호 씨가 어쨌건 정숙 씨한테 끌리니까. 그러면 정숙 씨 같은 사람은 뭐야? 정숙 씨 같은 사람은 일단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영호 씨 같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정숙 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 건데, 영호 씨가 가진 욕망과 두려움이 투영된 대상이지. 그러니까 영호 씨가 자기의 최적의 브랜드, 최적의 태도는 말수를 약간 줄이고, 예를 들어서 뭐 상철 씨처럼 그윽한 표정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실은 영호 씨는 굉장히 큰 점수를 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호 씨는 한편으로는 개그 욕심도 있어. 근데 약간 자신감은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재밌어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자신감을 높여주거나 혹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공격적이지 않고 뭐 시야가 넓고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영호 씨는 정숙 씨를 굉장히 좋게 봤죠. 자기 삶도 열심히 살고 있고 자신감 있고, 그리고 좀 영호 씨가 보기에는 굉장히 항상 웃는 모습, 밝은 모습이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과 연결돼서 뭐 강단 있는 모습이나 영호 씨가 어떤 얘기했을 때 또 밝게 웃는 그런 것들이 그 차이에서 또 호감도가 올라가는 그런 면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정숙 씨 앞에서 영호 씨는 쉽게 개그를 잘 못 쳐. 왜냐면 그 자신감 있고 사회적으로 또 성공한 자기 세계가 확실한 그런 사람 앞에서 영호 씨는 약간 존경스러우면서도 살짝 주눅드는 마음, 자신감 없는 자신의 어떠한 속성이 고개를 들거든. 근데 그 자신감 없음 때문에 자신감 있는 정숙 씨가 좋으니까 자신감 없는 면이 정숙 씨 앞에서는 조금 더 목소리를 내겠지. 영숙 씨에게는, 영숙 씨가 물론 자신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영숙 씨의 속성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영호 씨가 영숙 씨를 볼 때 저 사람은 자신감 있어서 좋아, 이건 아니라고요. 영숙 씨는 밝고 리액션도 잘해주고 내가 개그를 쉽게 자유롭게 칠 수 있는 나의 그런 편안한 모습을 받아줘서 좋아. 그래서 티카테카가 잘 돼. 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숙 씨를 만날 때 영호 씨가 가진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자신감 없음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개그 욕심이 목소리를 낸다고요. 그러면 영숙 씨를 만날 때 영호 씨는 개그 욕심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런 게 해소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뭐 남들이 아무리 안 웃어도 내가 이 사람에게 재밌는 얘기를 하고 내가 개그 욕구가 또 해소가 되고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웃는 걸 통해서 내가 자신감도 올라가고 그런 사람을 만날 거냐, 아니면 내가 부족한 것을 갖추고 있는 저런 멋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만날 거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삶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었죠. 영숙 씨 곁에는 영철 씨가 있었고 정숙 씨는 다른 선택지를 두지 않고 영호 씨만을 계속 바라봤고, 그리고 정숙 씨가 뭐 자기소개를 한다거나 그런 사회적인 태도에서 워낙 이 영호 씨가 생각하는 나는 못하는 저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영호 씨가 이제 정숙 씨에게 더 끌리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숙 씨 같은 태도로는 영호 씨의 마음을 얻을 수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 상황적인 제약 조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영호 씨 같은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질문에는 어떤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그게 정답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정수 씨 같은 모습으로도 영호 씨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영숙 씨 같은 모습으로도 영호 씨의 마음을 얻을 기회가 있는데, 영숙 씨가 굉장히 리액션 좋고 이 사람의 자신감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확실하게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확실하게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면 영호 씨의 마음은 흔들리지. 처음에 영호 씨가 현숙 씨한테 마음이 흔들렸던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운동을 하고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한다는 것. 영호 씨가 자기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끌렸겠죠. 어쨌든 성실하고 이 사람을 한편으로는 증명해 주는 거니까.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어.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스킨십을 시도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피부를 접촉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무언가 계속해서 소통을 하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 지금은 좀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건 현숙 씨가 굉장히 노력했단 말이에요. 영호 씨는 그런 거에 끌린다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리액션도 잘해주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갖춘 상태에서 혼자인 나도 멋있지만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해 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영호 씨 같은 사람을 마음을 얻는 데는 상당히 유효하죠. 그러니까 영호 씨가 되게 담백하고 그런 좋은 사람이지만 약간 우유부단한 면은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바꿔 말해서 영호 씨가 그런 자기가 약간 우유부단하고 좀 고민이 많고 섣불리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겉으로 다르게 포장하지 않아요. 그거를 솔직히 드러내. 그러니까 그건 되게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인 거야. 안전하다는 표현 좋나? 그러니까 영호 씨가 그런 마음에서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최선의 확신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바람둥이 되는 거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조금 망설임이 있다면 그걸 드러내. 상대한테도 얘기하고 상대의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근데 영호 씨는 확실히 정숙 씨에게 마음이 가장 큰 건 사실이에요. 컸고. 근데 영숙 씨가 워낙 넘사벽 리액션을 하니까 영숙 씨와의 데이트에서 분명히 편안하고 즐거웠건 사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할 때 설레임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편안함을 선택해요. 이 사람이 연애를 뭐 많이 해봤거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시달리거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편안함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연애 경험이 많은 경우에도 결혼할 대상으로는 편안함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 일상이 너무 좀 반복적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내가 조금 추구하는, 내가 갈망하는 어떤 모습이 있고, 이런 사람은 어떤 설레는 대상이나 내가 갖지 못한 그 대상,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조금 조심하게 될지언정 그런 사람을 택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따져보면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뭘지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을 내가 연기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한들 그게 관계가 지속하기가 힘들어. 물론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도 하나의 삶이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인생은 결국 선택이라는 거예요. 누구랑 연애를 하느냐 따라서,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소하지만 그 노력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어느 하루 무언가를 하는 것과 매일 조금씩 하는 거는, 인생으로 봤을 때는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애나 결혼은 나를 발견하는 일이기도 하고 내가 어떤 것에 훈련을 시작하는 일이기도 해.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다 가면을 쓰고 산다 이러면서 그 가면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가면은 당연히 쓰는 거예요. 그 가면을 나의 어떤 다른 모습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쓰는 거지. 격식을 차리는데 가서는 격식을 차리는 거고, 뭐 어른을 만났을 땐 예의를 차리는 거고, 아이를 만났을 땐 또 아이 눈높이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내가 선생님 입장이면 뭐 선생님으로서 하는 거지. 그 모든 역할에서 나의 본질은 뭐야? 그런 가면을 다 벗으면 자기 애밖에 없는 아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내가 어떤 한 역할만 고정해서 수행하다 보면 지칠 수 있지. 그래서 결국은 삶의 균형이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배우자와의 관계 혹은 뭐 연인과의 관계를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버리면 인생이 결국 힘들어지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뭐 서론, 이게 서론인가? 아무튼 서론이 좀 길었네요. 근데 영호와 영숙 씨의 데이트에서 영숙 씨 리액션이 너무 좋긴 했는데, 그게 이제 영호 씨가 재밌다기보다는 영호 씨가 재밌는 걸 원하기 때문에 영숙 씨가 재밌어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뭐 패널들도 안 웃긴데? 이렇게 하잖아요. 영호 씨가 그 말 하거든요. 내가 개그 욕심 내는 사람은 쳐다만 봐도 웃더라. 그거는 영호 씨니까. 내가 쳐다만 보면은 표정이 굳지. 그 표정을 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한 결정체가 우리들의 개그 센스잖아요. 영호 씨는 그래서 개그 센스가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아니, 다른 사람을 쳐다만 봐도 웃는데 뭐하러 웃겨. 그냥 쳐다보면 되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잠깐 저 쳐다보기 전에요. 잠깐 얘기부터 듣고 웃음 나오면 그때 쳐다보시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튼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줘야죠. 그러면서 영호 씨가 이제 영철 씨에 대해서 물어봐요. 영철이 형 그 첫날 바비큐 먹을 때 걔 컸나? 그 말을 물어봤다는 거는 영호 씨도 영숙 씨도 다 영철 씨를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아마 처음부터 워낙 그 커플처럼 됐었고, 그리고 이번 남자 기수들 사이에서 좀 끈끈함이 있어요. 물론 다른 기수들도 다 남자 출연자들끼리 친하고 그랬지만, 이번 기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철 씨가 약간 겉도는 느낌은 있는데, 다른 분 영수, 영철 이렇게 딱 중심을 잡아주고, 영식 씨가 또 솔선수범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또 광수 씨도 이런 남자 세계에서 또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영호 씨도 이렇게 좀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또 받쳐주는 또 그런 성격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또 끈끈하게 이런 사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호 씨도 영철 씨와 영숙 씨 사이를 내가 비집기는 좀 힘들겠다. 그리고 그거를 막 목표로 해가지고 영숙 씨에게 돌진할 정도의 성격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또 정숙 씨에게 마음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영호 씨 입장에서는 나는 정숙 씨와 데이트가 나쁘지 않았거든. 영호 씨 입장에서는 정숙 씨와 데이트가 그 적당한 긴장감이 있고 이성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앞에서 긴장하게 되는 그 느낌이 영호 씨 입장에서는 이성적 호감이야. 지금 영숙 씨와의 데이트도 편안하고 좋았지만, 그거는 영호 씨가 그 어린 여동생과 노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의 마음이라고, 같은 즐거움이라고. 그것도 생각해보면 영호 씨가 되게 좋은 오빠지. 영호는 고민이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너와의 데이트도 참 즐겁네 라는 얘기잖아요. 영숙 씨의 마음이 돌아서기는 힘들고, 내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사이에 뭔가 관계가 발전하기는 좀 힘들 수 있겠다로 이어지는 생각이죠. 그러면서 이제 영호 씨의 선택이 있었죠. 해변가의 영호 씨의 선택. 완전 그림 같았어. 영숙 씨가 살짝 서운한 표정이 있긴 했었죠.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살짝 안 웃고 있는. 그래도 영숙 씨한테는 영철 씨가 갈 거라고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영호 씨가 가면서 현숙 씨가 이제 마음이 좀 굳었는데, 현숙 씨 입장에서는 영호 씨가 정숙 씨한테 가니까 내가 혼자 있는 걸 보이고 싶었을 거야. 근데 영식 씨가 이제 그걸 방해한 꼴이 됐죠. 현숙 씨는 이 상황에서 내가 혼자가 되어야 영호 씨에게 내가 더 당신으로 해서 비극적인 사람이 됐음을 어필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식 씨가 방해를 했구나 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영호 씨와 정숙 씨의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연히 또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여기서 영호 씨가 그래야지. 절대 봤을 리 없습니다. 그럼 정숙 씨가 왜 그러면은, 이런 미인을 봤는데 제가 기억 못할 리 없어요. 뭐 이런 멘트. 근데 영호 씨가 이런 멘트를 칠 수 있는 사람이면 나쁜 사람이야.
비행기 안에서 분자 간의 충돌은 있었겠네요. 뭐. 근데 이 정숙 씨는 실은 아까 내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약간 느끼하지만 그런 약간 작업 멘트들 그리고 막 적극적으로 이런 표현들 이런 거가 있다면 정숙 씨의 마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더 확실하게 확신을 줄 수 있겠지. 그런데 내가 방금 한 멘트를 치는 영호와 지금 이런 망설이는 표현 이런 것들 그대로 드러내는 그리고 별로 재미없지만 그래도 개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영호 둘 중에 어떤 영호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영호야? 당연히 후자잖아요, 후자. 조금 재미는 덜할지언정. 이렇게 비교하면 정숙 씨가 영호 씨에 대해서 잘 알면 신뢰를 할 수가 더 신뢰가 가고 아, 이 사람 이런 면이 있구나. 좀 아이 같은 면이 있구나. 그리고 좀 뭐 가끔 혼낼 때 혼내더라도 뭐 재미없을 때는 뭐 이렇게 좀 놀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두 사람이 더 이렇게 잘 지낼 수가 있는데 지금 정숙 씨가 생각하는 영호 씨는 당연히 앞에 전자처럼 뭐 좋으면 표현도 하고 막 리드하는 원래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나르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구나 라고 오해하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 카페를 와서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숙 씨가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 두 사람 있다고 했는데 누구였냐 라고 하니까 정숙, 현숙, 영숙 이렇게 세 사람을 얘기를 하거든요. 두 사람에서도 영숙 씨를 굳이 꼈어. 방금 데이트하고 갔다 와놓고. 근데 이제 인터뷰에서 내가 이제 정숙, 현숙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영숙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호 씨가 영숙을 언급한 건 영숙 씨가 좋기 때문이 아니야. 인터뷰에서도 영숙을 언급한 건 영호 씨가 지금 여기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네킹이랑 데이트하고 이런 과정이 영호 씨는 영호 씨대로 스트레스를 받았지. 솔직히 트라우마잖아요. 거기서 내가 마네킹이랑 데이트를 하고 왔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다 힘든 상황이죠. 현숙 씨도 힘들었고 당연히 다 힘들었지만 영호 씨는 어쨌건 티내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휴식 같고 편안한 데이트를 원했을 거야. 그게 내가 여동생이랑 놀 때 내가 이제 개그를 쳤을 때 리액션도 좋은 나의 자신감을 올려줄 수 있는 그 캐릭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출연자들로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영숙 씨가 그거에 가깝지. 뭐 굳이 더 따지자면 영자 씨나 뭐 옥순 씨도 그런 리액션이나 이런 걸가 좋은 사람이긴 한데 옥순 씨도 뭐 지금 현재 광수 바락이고 영자 씨에게는 지금 내가 전혀 이성적 호감이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나마 이성적 호감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는 그렇지만 또 동생 같고 편안한 느낌의 영숙 씨와 데이트를 원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 현숙 씨와 그런 마네킹 데이트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면 정숙 씨를 언급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 영숙 씨를 언급한 거 뜬금없이 언급한 건 편안한 데이트를 하고 싶었던 거야. 별로 생각 없이 그냥 드립이나 치고 이런 여동생과의 노는 것을 원했던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정숙 씨는 두 사람이라고 물어봤는데 영숙 씨 얘기가 나오니까 방금 데이트했던 영숙 씨 얘기가 나오니까 정숙 씨 입장에서는 또 살짝 마음이 쪼그라들어. 왜냐면 내가 지금 그렇잖아도 이 사람이 나를 물론 선택하긴 했지만 내가 항상 이 사람에게 다가갔잖아요. 그리고 현숙 씨는 또 나라고 하고 그리고 영호 씨는 지금 영숙 씨 얘기를 해버리고 심지어 영숙 씨랑 데이트하고 와가지고 영숙 씨 얘기를 하니까 정숙 씨는 아, 이 사람이 내가 아닌가? 그냥 내가 여러 번 선택해가지고 나를 골라줬나?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영호 씨가 영숙 씨를 언급한 건 영숙 씨가 당신보다 더 좋아요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영호 씨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담백한 사람인 거지. 영숙 씨가 더 좋아요가 아니고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가장 동생 같고 리액션 좋은 영숙 씨와 데이트를 하면서 그 마음의 위안을 좀 얻고 싶었어요거든. 근데 연인이 꼭 내 마음의 위안을 주는 사람이냐? 이성적 끌림이 마음의 위안에서 오냐? 그건 아니라고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영호 씨는 그런 사람에게 더 끌리진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딱 그렇게 맞았다. 정확하게 이러면서 말 그대로 그냥 사실을 쭉 나열하는데 정숙 씨가 듣기에는 실은 나를 좋아한다면 저런 부분을 포장해서 말할 법도 하거든. 정숙 씨가 생각하기엔. 근데 영호 씨는 좋아해도 그런 말을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숙 씨 입장에서는 나를 좋아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처음에 말한 건 정숙 씨, 현숙 씨 언급했는데 처음부터 계속 정숙 씨였고 정숙 씨가 와줘서 고맙어요.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나한테 어느 정도 호감만 있다면 이 정도로 포장해서 부풀려서 이 정도는 뭐 부풀리는 정도도 아니다. 이 정도는 얘기할 거다가 정숙 씨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호 씨는 지금 벌써 영숙 씨를 언급해버리니까 정숙 씨 생각에는 아, 이 사람은 지금 나와의 자리가 불편한가? 라고 자꾸 오해하고 자꾸 더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또 현숙님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냐? 라고 물어봐요. 이제 어차피 방송 보면 알게 되니까 약간 취조하는 느낌으로 지금 기분이 살짝 안 좋다. 어차피 방송 보면 알게 되니까 솔직하게 말해라. 이제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냐라는 말에 영호 씨는 이제 첫인상이 두 분이었다. 그러니까 영호 씨가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죠, 실은. 그냥 첫인상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꽂히는, 물론 그런 사랑도 있지만, 뭐 첫인상, 저 사람도 괜찮고 이 사람도 괜찮네. 조금 알아가면서 그 사람 내면이 중요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첫인상을 여러 사람한테 꽂힐 수 있죠. 뭐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은 괜찮구나.
나는 어차피 외모는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 오히려 이 사람과 만나면서 알아보면서 마음이 가는, 그렇게 생각해보면 영호 씨는 그런 외모적인 것보다 이 사람이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첫인상에 꽂힌 사람에게 돌진하겠지. 예를 들어서 영철님은 외모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키 크고 귀여운 외모. 물론 뭐 이거에 태도나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초반부터 영숙님에게 돌진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외모가 중요하다고 여긴다라고 해서 그게 나쁘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 그건 뭐 각자의 가치니까. 근데 어쨌건 영호 씨가 여기서 새 사람을 말한 건 오히려 이 사람이 뭐 바람둥이다, 뭐 자기 쥐족 없다 이게 아니라 뭐 외모에 대해서는 크게 뭐 어느 정도 뭐 내가 만날 수 없는 외모만 아니면 좀 알아가면서 이 사람의 내면을 보면서 판단을 하겠다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정숙 씨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게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정숙 씨는 내가 너무 혼자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해석이 시작됐어. 뭔가 왜냐면 기대치가 높았거든. 그러니까 영호 씨는 이제 현숙 씨와 이제 마네킹 혼자 옮기고 이런 게 힘들었다. 그러니까 영호 씨는 그게 실은 마네킹을 혼자 옮기는 이런 장면을 상대가 상상하면서 웃어주길 바라고 한 말이에요. 영호 씨 입장에서는 이게 드립이었는데 정숙 씨 입장에서는 현숙 씨가 좋았지만 마네킹 사건으로 인해서 현숙 씨가 속어가 됐고 그런 속어로 인해서 남은 게 나라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선택을 해준 거구나라고 자꾸 그런 자신감 없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영호 씨는 말 그대로 마네킹 옮기는 그런 장면 어떻게 보면 약간 스스로는 힘들었지만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일종의 자학 개그를 한 건데 정숙 씨는 지금 이 사람이 그런 게 개그라고 아예 생각을 못했어. 그럼 정숙 씨가 이제 내가 만약 슈퍼데이트권 안 따고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냐. 근데 이런 말은 진짜 의미 없어요. 뭐든 이런 가정법으로 물어보는 건 이런 가정법적인 질문에 유리한 사람은 상대에게 맞춰서 포장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구랑 누구 빠지면 누구 갈 거야? 이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민 안 하고 야 당연히 너지 막 이러면서 막 사탕발림해. 물론 그게 진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질문에 유리한 사람은 생각을 안 하고 바로 상대가 원하는 걸 주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더 진실한 사람일까?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은 그냥 내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질문이지 애초에 의미 없어요. 여기서도 정숙 씨가 어떤 이런 가정을 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더 깊은 거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정숙 씨가 너무 나 혼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내가 너무 더 나가면 불편할 수도 있고 약간 정숙 씨가 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체면을 조금 중요시하는 이 사람 앞에서는 좀 싫은 소리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정도 나한테 말을 했다면 이 사람은 마음이 없는 걸 수도 있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내게 너무 다가간다는 건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고 예의도 아니야. 이제 그런 것들을 정숙 씨는 또 생각을 하는데 실은 내가 좋으면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뭐 좀 자존심 내려놓고 돌진해도 돼. 그리고 영호 씨는 이게 싫은 걸 돌려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영호 씨가 여기서 사람 인연이라는 게 많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그런 거니까 뭐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라고 정숙 씨가 이제 만약에 현숙 씨랑 데이트 잘하고 내가 슈퍼데이트를 못 뽑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영호 씨가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해요. 정숙 씨가 그러면 제가 여기 앉아 있을까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영호 씨는 현숙 씨가 예를 들어서 그 뭐 처음에 바베큐였나요? 그 옆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어필을 했잖아요. 뭐 이렇게 과자도 달라고 하고 그리고 계속 그런 어필. 아마 거기에서 편집됐지만 운동 얘기도 많이 하고 했을 거예요.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그러면 3대1 데이트에서도 어필을 했었고 그런 적극적인 어필에도 불구하고 영호 씨는 계속해서 정숙 씨를 그 자기가 알아보고 싶은 사람 그 범주 내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실은 그렇게 조금 수동적인 면이 있고 소극적인 그런 영호 씨가 정숙 씨를 계속해서 그렇게 마음을 뒀다는 거는 실은 영호 씨 입장에서는 정숙 씨가 1순위였다는 얘기인데 현숙 씨의 그런 어필, 정숙 씨는 멈춰 있었어. 물론 정숙 씨가 데이트 자리를 만들고 이랬긴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영호 씨가 이 두 사람을 계속해서 선택을 못하고 있었다는 건 실은 영호 씨는 정숙 씨가 1순위였던 건데 그리고 여기서도 영호 씨가 고민하다가 크게 차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라고 말을 하거든요. 크게 차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라는 말은 뭐예요? 이 말을 약간 바꿔서 포장해서 말하면 똑같은 뜻으로 포장해서 말하면 그런 일이 아무리 있었어도 이 자리엔 정숙 씨가 있었겠죠. 무슨 차이가 있었겠어요? 라는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야. 영호 씨는 그 마음을 담아서 말했어. 단지 표현이 저렇게 나왔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라 나는 개인적으로 영호 씨가 되게 좋은 사람 같아. 근데 저런 표현을 또 그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연애를 많이 쉬었을 수 있겠죠. 만약 표현을 방금 내가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표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솔로 나라에 뭐하러 와.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하고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라고 하고도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부연 설명해요. 진짜로 솔직한 마음이지. 이것도 똑같이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 상황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 돼봐서 제가 확신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도 이 자리에 정수가 있을 거라는 거 차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드는데요. 실은 같은 표현이거든. 이 순서만 살짝 바꾼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호 씨는 지금 저런 표현을 선택하는 거지.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들어가니까 정숙 씨 입장에서는 지금 현숙 씨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들었단 말이야. 정숙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더 정숙 씨가 좀 적극적으로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 해도 뭐 어쩌겠냐. 뭐 내가 네 마음을 한번 확실히 얻어보겠다. 근데 실은 영호 씨는 이미 정숙 씨한테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정숙 씨가 가지는 어떤 그런 체면 유지의 기술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좋은 태도로 스스로를 포장하는 아마 이 사람도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숙 씨가 가진 장점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긴 해요. 정숙 씨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일관된 선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한 번밖에 선택을 안 했어요. 마지막에.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이 만들어서 그렇게 온 게 아닐까? 그래서 만약 다른 상황이 있었다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바로 답을 못 줬다. 근데 어떤 상황이 만들어서 왔으면 어때? 역사에 가정이 어딨어요. 가정은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가정에는 뭐 진실이 담겨있지 않으니까. 영호 씨가 대답을 이제 망설인다고 느낀 거죠. 근데 그거는 망설였다기보다는 상대의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영호 씨가 약간 그런 눈치는 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눈치가 없기 때문에 영호 씨가 더 솔직하고 담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면 가끔 답답할 수는 있어도 그게 영호 씨가 굉장히 빛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만나다 보면 영호 씨는 또 그런 부분을 또 계속 보일 사람이고. 그래서 정숙 씨가 이제 영호 씨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이 편해질 텐데. 약간 아이 같고 가끔 유치한 드립을 친다는 게 가끔 답답해서 뭐 혼내는 오히려 그런 커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이게 솔로 나라가 워낙 짧다 보니까 두 사람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숙소에 돌아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숙 씨가 근데 기회가 있을 때 어쨌든 정숙이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영숙 씨가 보기에 영호 씨는 담백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더 리액션도 해줬을 수도 있겠지. 그런 모습이 또 귀여우니까. 그래서 영숙 씨는 이제 영호는 좀 생각할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다. 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현숙 씨는 그 말은 모순이다. 이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산책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나에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긴 하지. 그러면서 또 술자리예요. 술도 진짜 많이 드셔. 영수, 영호, 영철, 영숙 이렇게 같이 술자리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영호 씨가 이제 그 고민을 얘기합니다. 영호 씨가 그 질문을 받았고 내가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대답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실은 영호 씨가 그랬을 수도 있겠다고 하진 않았거든. 뭐 차이가 없었을 것 같은데 뭐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기 자기한테 더 불리한 말을 해. 실은 자기가 얘기했던 건 그랬을 수도 있겠다까지는 아니었어. 근데 보통 막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사람들은 반대로 하지.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했으면 여기 와서는 뭐 차이가 없겠지만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포장하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영호 씨는 지금 여기서 말도 자기한테 살짝 불리한 쪽으로 포장됐어. 그러면서 영자 씨까지 가서 해가지고 정숙 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 그것도 문제지만 마음에 들었는데도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 그것도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서 당신이 문제다라고. 근데 이것도 영자 씨가 그동안 구축해 놓은 캐릭터가 있죠. 이제 좀 오지랖이 있지만 그래도 선의의 오지랖이라는 주변에 어쨌건 이 솔로 나라에서의 평판이 생겼고 그리고 영호 씨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막 기분이 나빠하거나 막 꽁에 있거나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그런 거 수용하고 뭔가 진짜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또 가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대화가 가능한 거지. 영숙 씨가 막 박수 치면서도 웃어. 그러면서 영호 씨가 자기 반성을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정숙 씨가 그걸 안 좋게 생각하는 거에서 조금 놀랐다. 왜냐면 영호 씨는 내가 정숙 씨에 대해서 호감이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의 질문에 고민하고 모든 걸 다 솔직하게 대했어. 머릿속에 있는 것도 다 솔직하게 담백하게 어떤 포장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가끔 드립을 쳤는데 좀 리액션이 없어서 약간 좀 주눅된 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영호 씨는 되게 애를 썼단 말이야. 그런데 정숙 씨가 기분이 안 좋다고? 이해 못하는 거야. 약간 그런 센스는 조금 없는 거지. 그러면서 영호 씨가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좀 말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느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야 밖에서 내가 입만 안 열면 괜찮다는 게 이제 그런 이유인가.
근데 영호 씨가 입을 열었을 때 깬다는 그런 평가를 들었던 게 이 사람이 막 거짓된 말을 해서나 막 무식한 말을 해서 그런 쪽으로 깨는 사람이 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너무 솔직한 거. 물론 뭐 너무 솔직한 게 좋은 거냐 그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센스가 없는 거, 그리고 너무 담백하게 하려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은 말도 조금 자기를 포장할 수도 있는 거고, 상대가 원하는 거를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투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좀 입만 열면 깬다는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쨌건, 두 사람의 오해 아닌 오해가 좀 풀리길 바랍니다. 정숙 씨도 실은 조금 더 이런 상대 앞에서 싫은 소리 못하는 그런 문화에서 좀 벗어나서 좀 영호 씨에게 좀 대놓고 어떤 요구도 하고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든지 영호 씨를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두 사람이 좀 더 기회를 가져보면 좋지 않겠나. 물론 이제 뭐 이번 기수 솔로나라는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요. 오늘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솔로나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